오늘 비트코인 관점 정말 애매하게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확신 없이 매매하면 털리고 근거 없이 낙관하면 더 크게 당합니다. 자, 오늘은 오를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왜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어디서 틀리면 또 관점을 폐기해야 되는지, 이 내용들을 오늘 모두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동에서 이거 모르면 정말 또 털리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뭐 제가 일단 볼린저 밴드를 제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땐 여기서 튀어 오르고 나서 한번 눌리고 올릴 때 여기서 돌아 나왔어야 돼요.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격도가 커지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는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살짝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볼린저 밴드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일봉부터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 형성 이후에 명확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추세가 올해만 나온 게 아니라 10월부터 이 트럼프의 관세 빔으로 인한 그 충격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명확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저점은 좀 낮아지고 있고 고점 또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반등이 나온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10월달 이후로 그 흐름과 패턴이 유사하죠. 저점은 낮아지고 있고 고점 또한 낮아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저점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고, 고점 또한 2월 들어서면서 당시의 고점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근 하락은 그냥 하락이 아니었죠. 패닉성 매도 구간까지 나왔어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 장대 음봉 이후에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단에서 음봉 이후에 꼬리가 길게 달렸던 모습이 발생되고 있죠. 이때하고 유사한 패턴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다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등은 추세 전환이다? 아닙니다. 반등은 그냥 반등일 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이 정도 빠졌으니까 이제 또 안 빠지겠지. 이 생각으로 개미들의 계좌를 매번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항상 이렇게 움직였어요. 급락을 보여주고 반등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방향 선택을 보여주는, 지금은 방향을 고르는 게 아니라 걸러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풀롱 또는 확신 롱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계좌를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내 계좌가 정말 100만 원이 있던 게 120만 원이 될지 80만 원이 될지 실험하는 거니까, 이 실험은 좀 추세가 정해졌을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현명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어제 좀 미국 시장이 조금 밀리긴 했는데 차트 하나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까지 금, 은 엄청나게 올랐죠. 자, 그리고 실버도 마찬가지예요. 은도 120달러까지 하던 은이 어제 장에서 엄청나게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라서 포모가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른 게 현실적이죠. 이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 자금이 안전을 선택했다는 증거.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불확실성이 커질 때 자금은 항상 주식으로 옮겨갔다가 채권으로 옮겨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과 은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거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입니다. 금과 은이 고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자금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다시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위험자산의 시작은 항상 변동성이 컸던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금과 은 모두 고점을 형성하고 급락을 한번 보여줬어요. 뭐 이때처럼 버티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하루 만에 급락세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 10%대 급락이잖아요.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 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이 흐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혼자 오르는지 마는지 자금 이동의 다음 후보로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메인 차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그어놓은 선은 좀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패턴을 보지 않고 좀 큰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피보나치 스피드 레지스턴스 펜인데 이 지표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반 추세선은 가격이 여기 왔다, 뭐 그런 것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지표는 하락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속도가 어디에서 둔화가 되었는지,
자, 마지막으로 반등이 나와도 어디서 다시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지표의 이름도 스피드니까 속도 기준으로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급락 이후 시장을 볼 때 이 지표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말씀해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스터디룸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당 타점에서 한번 타점을 잡아드렸었거든요. 자, 이것은 TPO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조금 안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TPO 제가 29일 날 오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숏관점을 잡아보자 해놓고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을 좀 챙기고 있거든요. 자, 이때부터 시장의 흐름이 꺾이기 시작했죠.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 영상에서도 풀어드리고 있지만 세부적인 디테일들 정말 여러분들이 좀 타점을 보고 아니면 관점을 보고 수익을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손실은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죠. 자, 물론 오늘은 그리고 어제는 타점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당시의 흐름이 꺾이고 나서 큰 하락을 보여줬던 것처럼 제 관점이 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조금은 틀릴 수는 있더라도 스터디룸에서는 정말 실시간으로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스터디룸은 이따가 입장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차트를 다시 넘어와서 딱 보시게 되면 10월부터 볼 거예요. 작년 10월부터 고점이 형성되고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1월만 놓고 보면 헷갈릴 수는 있는데 10월부터 이어진 구조 안에서 넣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10월 고점 이 자리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때 막 130K 넘어간다, 150K 넘어간다 그런 희망적인 회로에 좀 갇혀 있었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에 단기 과열 구간에 걸렸고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포모가 오니까 전부 한 번에 다 터졌던 구간입니다. 물론 트럼프 관세 빔에 대한 이슈도 있었긴 했지만 물론 트럼프 관세 빔으로 인해 하락이 나왔던 건 맞는데 이제 이 고점을 기준으로 제가 그어놓은 게 피보나치 스피드 레지스턴스 펜입니다. 자, 이 지표 솔직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선 몇 개 그어놓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가격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식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속도부터 봐야 됩니다. 자, 10월 이후 고점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0선 여기가 고점과 저점이죠. 그래서 0.25선, 0.382 그리고 0.5, 618, 75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스피드펜 레벨마다 비트코인이 그냥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멈췄다가 또는 반등 시도 나오거나 또다시 올라오더라도 테스트를 하고 넘어가요. 또는 내려간다든지. 자, 장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어떻죠? 자,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볼까요? 이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도 또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은 딱 절반 수준에서 이 618 구간 안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앙부 감속 부분보다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뭘까요? 추세가 끝났다. 그리고 상승이 시작됐다. 이건 아닙니다. 추세가 바뀔 자격이 있는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지금이 진짜 하락 추세의 연장이라면요. 이 구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냥 약하게 나와야 돼요. 고점은 계속해서 낮출 필요가 있었는데 이 당시의 모습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 구간과도 마찬가지의 흐름이긴 한데 여기서 아래 꼬리가 2번 달리고 3번 달리고 나서 반등이 시작됐죠. 여기서도 지지를 명확하게 받고 나서 이 안에서 유지가 된다면 다음번 이 7호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등은 정말 짧은 수준이긴 하지만 저점은 이탈하지 않고 더 이상 급격히 무너지지 않고 있고 거래량은 하락 구간에서 확실히 좀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청산되어 있는 물량들 또는 패닉성 물량들이 대부분 나왔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금 던질 사람은 던졌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주말 안에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꼬리가 2번 달리고 나서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추세가 전환될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테스트를 할 때 거래량이 한 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여기서 음봉으로 버티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그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양봉으로 나온다면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처음에는 급락을 보여주고 공포가 연속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패닉셀. 그 다음에 완만한 하락을 보여주다가 아니면 반등을 보여주다가 박스를 보여주고 방향을 탐색하다가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좀 빠르게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중간 가속 구간, 이 중간 가속 구간에서는 벗어났어요. 벗어났다는 건 여기까지도 빠질 거다?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계속해서 추세가 무너지고 계속 트라이를 한다면 한 번은 크게 밀었다가 갈 수는 있겠죠. 이게 정말 가속 구간이 좀 크게 들어서는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은 상승 확신 구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롱을 잡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또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하락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구간이 바로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1월 반등 기억하시죠? 그때도 뉴스가 엄청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90K를 넘어도 비트코인 90K 그냥 돌파했다. 뭐 그런 것만 나왔고 이때 또한 분위기가 그냥 주식시장에만 돈이 몰리니까 또다시 코인에 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상황. 근데 차트는요, 이미 속도를 줄이고 있던 상황에서 올라탔다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 지금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0월 고점 이후에 스피드팻 안에서 질서 있게 속도감이 조금은 낮아진 상태이고 지금은 중앙 감속 구간 그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 구간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확신하면 당한다는 거. 지금의 확신숏을 가졌을 때는 짧은 반등에 털릴 것이고 확신롱은 한 번 더 밀릴 때 또 멘탈이 갈리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보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스피드펜 618 구간과 절반 구간 안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서 종가가 마감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좀 내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건 우리 관점, 롱 관점은 좀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폐기를 하고 정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양봉이 적어도 이 정도까지 88K나 84K 그 이상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만약에 이런 음봉이 떨어지면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때처럼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번 주에 적어도 이 펜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들어 올린다면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를 한 번이라도 터치하고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면 그거는 우리가 일봉상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근거가 생기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마지막 구간이다. 저는 100% 확신은 못하더라도 거의 100%에 가까운 그 확률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7호 구간 있죠. 가속 구간의 끝자락까지 들어 올리지 못하고 내렸다는 건 지지를 명확하게 체크하고 들어 올린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버텨준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공포 구간에 들어선 건 맞죠. 그런데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 지금은 위로 향하든 아래로 향하든 판이 어떻게든 갈라지기 딱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하면 절대 안 되고 급하게 방향성을 좀 잡으려다가 계좌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 이 파동에서 롱이 나오든지 아니면 숏이 나오든지 이 파동을 발라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선 확신하지 마시고 정말 타점이 나올 때만 우리가 뭐 100% 타점은 아니더라도 확률상으로 80% 이상의 확률이 들어섰을 때 제가 롱 타점이나 단기적으로 숏 타점 이런 것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제가 이렇게 좀 큰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런 선들이나 아니면 추세선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부적인 타점이나 아니면 디테일을 잡아드릴 때에는 영상에서 모든 걸 잡아드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9일 날부터 추세가 명확하게 무너질 그 확률적인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 내려왔죠.
물론 지금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지 이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때부터 명확했던 건 추세가 하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또한 뭐 수익을 보고는 있지만 이런 관점들을 미리미리 캐치를 할 줄 알아야 지금 시장에서 뭐 반등이 나올 때, 아, 이거 진짜 찐 반등이구나.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모든 걸 풀어드리기에는 한계가 너무 커요. 흐름이 너무 급변하죠. 이게 또 밤에 나올 수도 있고, 낮에 나올 수도 있고, 그건 감히 제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흐름을 보다가 모두 실시간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를 잘 하시고 관점이 정말 괜찮으시다면 혼자서 하셔도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니까 한 번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수익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스터디룸 대체 어떻게 입장하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지 바로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딱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은 수익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서 수익 못 챙기면 2월 달에 또 수익 못 챙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룸 딱 누르신 다음에 딱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업비트 관련 코인들 그런 코인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물 코인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만 딱 입력하셔서 뭐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양식에만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원하신다면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자, 대신에 여기에 제 이무역 전문가 이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괜히 만족하시는 게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그때부터 따라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 관점을 빠르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중앙 가속 구간을 버텨주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추세는 정말 상방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 관점이 폐기되는 시점은 이 618 구간 밑에서 종가가 마감하는 경우 이때는 패닉셀이 저점이 아니라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는 붙기는 했지만 여기서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확신해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 아까 금과 은 이런 거 설명드린 것처럼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